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삶에 이렇게 드리워진 과거 그림자 있잖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 사랑을 좀 덜 받았다거나 상처받았던 기억들. 이런 게 지금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아 캐릭터들이 역경 딛고 막 강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실제로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현재를 딱 지배하게 되면요. 세상을 보는 필터 자체가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아, 필터요? 네,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목소리,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충분히 사랑받았었지. 이런 기억은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딱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요. 특히 현재가 좀 불안정할 때 과거의 그 안 좋았던 기억, 상처 이런 게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마치 뇌가 현재 힘든 걸 설명하려고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이거 봐, 진 거잖아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불러오는 느낌? 정확해요. 딱 그 악순환이죠.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도 무조건 이거 내 과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약간 이거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네. 현재의 감정이 과거 기억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불러오고 그 기억이 다시 현재 감정을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관계 실패가 진짜 다 과거의 애정 결핍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현재의 문제도 있을 텐데. 네. 현재의 상호작용이나 뭐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들어보니까 궁합이라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단순히 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키우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내 아이의 타고난 기질이랑 얼마나 잘 맞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독립적인 아이인데 부모님이 계속 막 간섭하시면 의도는 좋았어도 아이는 숨 막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궁합이라는 게 결국 자녀의 어떤 핵심적인 발달 욕구 이런 게 채워졌는지랑 관련이 깊어요. 뭐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꾸준한 지지가 필요한 아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이 궁합이 딱 어긋나 버리면 자녀는 그 부모님 의도랑 상관없이 뭔가 내면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은 되게 이성적으로 조언해 주는데 감성적인 자녀한테는 그게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경제적 지원 문제도 되게 현실적인 딜레마였어요. 학비나 뭐 집 살 때 도움을 주시면서 자녀 삶의 결정권까지 이렇게 좀 주장하시는 경우요. 그러면 자녀는 고마운 마음이랑 별개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감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좀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도움의 대가로 암묵적인 통제권이 따라오는 경우가 진짜 많죠.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심리적인 독립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주는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간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지면서 관계 균형이 깨지기 쉽거든요. 아, 그렇군요.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과거 경험의 영향력을 알고 나니까 그럼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료 보니까 현재의 즐거움에 좀 집중하고 과거는 더 이상 현재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믿어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과거 상처에 막 압도당하지 않을 만큼 현재를 좀 충실하고 즐겁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부모님의 행동을 그분들의 한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한계요? 약간 자연재해처럼요? 네, 그렇죠. 이게 뭐 그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고요. 악의가 아니라 능력의 한계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과거의 고통에서 좀 한 발짝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야기도 중요해 보였어요.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친구나 연인이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럼요. 반대로 내 자존감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도 좀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도요. 그 할렘에 입양됐지만 결국 교수가 된 분 이야기처럼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확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자존감은 진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를 성장시키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때로는 경제적 자립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랑 가치관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3살 버른 여든 간다는 말처럼 핵심적인 기질은 잘 안 변하지만 술이나 건강 악화 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성격이 또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성격의 큰 틀은 좀 유지배지만 후천적 요인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하기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오히려 30대 이후에 뭐 알코올 중독 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원래 내향적인 성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타고난 본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어린 시절 환경 영향도 물론 크지만 성인이 되면서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 게 사실은 그 공격성 같은 성격 문제일 수 있다. 이 해석도 되게 신선했어요. 네네. 가치관을 지킨다는 명분 뒤에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치관이 달라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갈등을 키우는 건 가치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방식, 즉 성격적인 요소일 때가 많다는 거죠. 혹시 내 공격성을 가치관 수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어린 시절 경험, 특히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분명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과거 경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의 현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경험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